네, 반갑습니다. 주식강연의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5월 9일부터 종목들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해서 브리핑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넥스틸 좋은 움직임 보여줬고, T3도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들도 대동 같은 경우도 오늘 5.5%가량 관심 종목, 제가 20일 종가 그리고 오늘 고점으로 해서 이렇게 수익률을 상승률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데, 일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제가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하고 손절가를 먼저 터치를 하냐 먼저 올라가냐, 거기에서 이런 식 파란색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 센즈랩 같은 경우에도 손절가를 10원 가량이 살짝 떨어지면서 다시 9,3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도 뭐 떨어진 건 떨어진 거니까 파란색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너무 타이트하게 손절 가격을 잡아 드리면서 너무 타이트하게 살짝 터치를 한 다음에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을 이렇게 해드리니까 영상 하단에 우리 이 시트를 볼 수 있는 이걸 정리를 쭉 해놓은 링크가 있거든요. 그거 클릭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관심 종목으로 추가한 날짜 그리고 해당 영상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종목들을 안내를 드릴 거예요. 제가 계속 이렇게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안내 드리고 지나간 종목들도 다 같이 브리핑을 드리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그리고 좀 유효하다, 도움이 좀 됐다, 응원해 주시는 응원차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가 없으면 조회수가 안 나오고 제가 이걸 영상을 계속 촬영해서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다음도 오늘도 더 좋은 종목들 안내해 주시길 바라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들을 미리미리 제가 영상 촬영은 종가로 진행을 하거든요. 업로드를 하는 게 나중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종가로 진행을 하지만, 장중에 이 종목들을 추천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른쪽에 보넥스트 투자자문회 공부방으로 입장하시면은 장중에도 종목들 안내가 나가고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보들, 그런 것들 다 안내를 들으니까 해당 종목들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내가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종목들이 있어, 대응을 잡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보넥스트 투자자문사가 정식 제도권 투자자문사거든요.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 010-2230-1350으로 걱정되시는 종목명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린다 라는 것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들도 다 하나하나 특징적인 종목들만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원택도 오늘 좀 특징적인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추세 상단에서 계속 고가 놀이를 진행하면서 떨어지지 않으면서 상단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당분간에 이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수급을 보아하니까 외국인들도 계속 순매수를 담당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추세선 상단에서 좀 오버슈팅이 나오진 않고 있지만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향성이 딱 두 가지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 이 추세를 이렇게 추세를 계속 높여가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냐, 오버슈팅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 매일매일 이렇게 조정을 거치면서 야금야금 찔끔찔끔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한번 조정을 받은 다음에 이 8,5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다시 나올 것이냐,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있는 것 같은데, 조정을 받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틈타 가지고 지금 수익 중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손실 중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지만 수익 중인 분들이 좀 더 많으시겠죠.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 내가 물타기를 좀 하든지 평균 단가를 낮추든지 아니면은 비중을 좀 확대하든지 불타기를 하든지, 여기 이 8,500원의 흐름들을 보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전망치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것들 기대감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뭐 비싼 측면은 아니거든요. 주가가 부담스러운 그런 차익 실현을 해야만 하는 그런 고평가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원택이라는 종목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중기적으로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 제가 5월 12일에 12,280원이 종가였죠. 5월 12일 12,000 종가가 12,280원이었습니다. 그 뒤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61선을 이탈을 하면은 제가 과감하게 이 11,000원 부근대 손절가로 잡아드렸는데 11,000원대가 61선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이탈을 하면서 지금은 좀 바닥을 다지면서 제가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긴 했어요. 바닥을 다져주면서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제가 5월 12일에 관심 종목으로 추가하면서 만약에 담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좀 대응을 잡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종가로 만약에 10주를 잡았다 하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11,000원을 다시 뚫고 올라갔다. 10주를 더 담으셔가지고 20주 평균 단가를 절반 정도로 낮춘 다음에 돌파를 하면은 13,000원 부근에서 덜어내는 그런 전략들이 유효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직장이 있다 보니까 조금 대응 잡는 게 좀 어렵다.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함께 자문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번호로 유라테크라고 보내주시면은 현명하게 대응을 잡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겁니다. 제가 관심 종목으로 추가했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다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거듭 당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이제 투명하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떨어지든 올라가든 간에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지만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진 않아요. 무조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고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신다면, 도움을 주신다면 최대한 제가 힘써가지고 집중해서 도움 드릴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유라테크는 손절가를 터치를 했으니까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제가 또 손절을 했다고 해가지고 대응 전략을 무책임하게 드리지 않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진 않겠습니다. 책임감이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은 이제 클로봇이거든요. 클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15일에 21,500원까지 올라가긴 했어요. 이게 5월 13일에 18,980원이 종가였거든요. 5월 13일 이때 18,980원이 종가였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21,500원까지 올라가면서 13%가량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단기였잖아요. 13일에 이거일 만에 13%가 올라갔다고 하면 나쁘지 않은 움직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계신다고 하면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이 22,000원 부분들을 돌파를 하는지 체크를 해보자고요. 한 번 더 돌파하는 시도들, 이 61선 하단에 있죠.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 흐름들이 나와줄 수는 있으니까 22,000원을 돌파를 하는지 여부들 체크를 해보면서 이 상승 흐름들 이어지는지 이런 여부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22,000원 부분들을 돌파를 계속 해준다고 하면 이 고점을 계속 높아지면서 한 일주일 정도는 지났는데 약간 스윙적인 관점에서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로버도 아직까지 여력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우아이비 또 있죠. 나우아이비는 5월 13일에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하고 5월 16일에 1,550원까지 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더 떨어졌어요.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주가가 제가 1,550원을 잡아드렸는데 바로 5월 16일이죠. 이때 저가가 1,546원까지 떨어지면서 손절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지지를 받고 있는 형국이긴 한데 1,365원까지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좀 더 주가가 하락한다고 하면은 저는 1,200원 부근까지도 좀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 1,200원 부근에서도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는지 이 여부들, 이 지지 여부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프리오사 AI 관련 종목이기도 하죠. 이 프리오사 AI가 상장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선 후보자 좀 공약주로 거론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들이 완전히 없는 거는 아닌데 급변동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대선주는 대선주답게 테마주들은 관리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도 한 1,550원을 터치를 하게 되면서 마이너스 9%가량으로 손절로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대응을 좀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1,200원 그리고 현 구간이랑 1,200원 1차, 2차 지지 구간들 체크를 하시면서 반등이 나오는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혼자서 대응을 잡거나 판단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면 나우아이비라고 여기 이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중장기적으로 그냥 가져가면은 안정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5월 14일 우리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5월 14일에 한미반도체를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한 다음에 5월 16일에 이거는 이제 잘못 입력이 돼 있었네요. 이건 삭제를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7,900원 가량으로 잡아드리긴 했는데 5월 14일 이후에 2거래일 만에 94,900원까지 16일 94,200원 이후에는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하단 구간에 21선 지지 구간 있잖아요. 이 지지 구간들 지금 잘 지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상단에 물량들이 조금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9만원 상단에서 이 위에서 물량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들을 거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TC본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매출이 잘 나온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 엔비디아로 SK 하이닉스
여기 하나세미텍이 공급망으로 갑자기 끼어 들어오면서 한미반도체가 독점하고 있는 TC본더 앱이거든요. 3E 이거를 적층을 하기 위해서 이 TC본더가 필요한데 그거를 하나세미텍이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독점 구도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한미반도체가 독점 구도였는데 이 TC본더에 대한 장비 이런 독점 구도가 깨진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 TC본더를 그 이후에 하나세미텍은 공급을 좀 연기를 시켰고 한미반도체는 또 추가 공급을 요청을 하기도 했어요. 관계 개선을 나서기도 했거든요. 뭐 세세하게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었습니다. 판매 가격을 25% 인상을 한다. 마이크론에다가 우리는 납품하면 되니까 SK하이닉스 납품할 필요 없어. 이렇게 좀 강경하게 슈퍼을에 대한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조금 숙여서 들어간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자, HBM3E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HBM4 이게 지금 또 한미반도체가 7공장 공장 증설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HBM4 전용 TC본더가 나올 겁니다. 그러되면은 지금 2025년도니까 2026년도, 2027년도까지도 매출 2조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한미반도체가 지금 컨센서스는 변함이 없는 상태인데 한미반도체가 2조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보통 TC본더를 팔게 되면 50%의 영업이익률이 나옵니다. 엄청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조를 팔면은 영업이익이 5천억 정도 수준이죠. 근데 2조를 팔면은 1조 가량의 영업이익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지금 2027년도에 1조 2천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2조로 변경이 된다면 그때 주가가 절정에 달하는 순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미반도체는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수익이 좀 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낮다고 하더라도 최고가를 좀 계속 경신할 가능성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계속 지켜보면서 브리핑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수익 보신 분들 대단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조금 더 지켜보면서 여유롭게 대응하자 이렇게 전략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센즈랩입니다. 센즈랩은 제가 손절가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어요. 5월 16일에 종가가 9,190원이었거든요. 5월 16일 종가가 9,190원이었는데 제가 손절가를 8,500원 8,500원으로 잡아드렸는데 이 19일에 저가가 8,490원까지 이 10원 차이로 터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제가 약속을 드린 거기 때문에 8,500원보다 한 호가가 더 내려가서 손절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손절 처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지금 주가가 5월 21일에 고가가 9,300원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9,300원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하락했다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유지를 할 겁니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 살짝 손절가를 터치를 했지만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추가하셨다고 하신 분들 매수를 하셨거나 하신 분들도 지금 수익 구간이실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 9,250원 이 부분에서 물량 소화를 좀 거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조금 돌파하면서 상승하게 되면 이 만원대 부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원대 부분을 터치를 하는지 여부들도 지켜보시면서 조금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려서 만약에 정리하신 분들도 계신다고 하면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T3입니다. 오늘 엄청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고점을 뚫어주면서 연속해서 상승할 가능성들이 좀 높아 보이는 종목이긴 합니다. 제가 뽑았지만 참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기업은 T3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관심 종목으로도 추가하기 전까지도 뭐 크게 볼만한 그런 모멘텀은 없었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래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수익이 나면 장땡입니다. 사실은. 자, 어떤 기업이었냐면 게임 오디션이라고 아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자, 드론계의 대장. 자, DJI 드론 국내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오디션을 중국에다가 퍼블리싱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DJI 이 드론의 판매를 일단은 건너뛰고라도 이 오디션에 대한 중국 퍼블리싱 그러니까 기술 제공인데 기술 제공을 하는 것들의 매출이 지금 잘 나오고 있다는 소식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중국의 한한령 해제 이런 기대감들도 계속 유지를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당분간 ET3에 대한 모멘텀들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봅니다. 나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모멘텀이 어쩌고 저쩌고 간에 일단은 실적이 잘 나오면 사실 장대이거든요. 한편으로는 국내 주식에 실적이 잘 나오든 안 좋든 그게 뭔 상관이냐 사실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실적을 안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혀 보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적이 잘 나와야 그만큼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는 거고 이 기업이 이 실적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어야 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어야 수급이 그만큼 더 들어와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런 것들도 퍼블리싱을 하면서 앞으로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감들 물씬 풍기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제하고 오늘 거래량들도 충분히 많이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고, 특히 제가 선제적으로 안내를 드렸지만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계속 강하게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이 구간에서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자.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20원, 그러니까 5월 16일에 1765원이 종가였죠. 5월 16일 주가가 살짝 올라갔을 때도 제가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하긴 했지만 1600 종가가 1765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920원까지 8%가량 상승을 했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넥스틸이에요. 이 종목도 오늘 굉장히 좀 좋은 움직임들이 이어갔거든요. 5월 16일에 13,170원에 관심 종목으로 종가로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했는데 바로 5월 21일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움직임들을 보여줬죠. 자, 이렇게 추세적인 밀집, 살짝 제가 걱정했던 부분들은 돌파를 했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 이렇게 추세, 이 밀집되는 공간에 추세를 좀 쐐기꼴로 만든 다음에 돌파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조정이 당분간 이어지다 보니까 한 5월 말 6월 초 되면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들에 대한 우려를 조금 했었어요. 근데 오늘 아랫꼬리를 쭉 말아 올리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기간에서 연속적으로 수급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조금은 이르게 이 종목을, 사실은 이 종목들이 추세가 밀집되는 거 보고 이 구간에서 제가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알래스카 LNG죠. 다음 달 3일에 알래스카 LNG 회의가 있어요. 여기에 한국을 초청을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 3일의 회의에 한국을 초청을 했는데 이 초청을 거절하든 안 하든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 동안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대선 시국이잖아요. 지금 초청을 거절한다라는 이 기간 안에 거절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 주가가 좀 떨어질 가능성들을 우려를 했을 텐데 지금은 대선 시국이고 누가 우리나라의 수장이 될지 결정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이거를 거절을 하기에도 부담스러울 거고 응하기도 부담스러울 거고, 그래서 일단은 참석할 수 있을 가능성의 무게를 좀 뒀어요. 참석을 한다 그래도 이 알래스카 LNG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이 시국에서 시간적인 여유들이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면서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관심 종목으로 좀 추가를 했습니다. 넥스트는 좀 유명한 기업이기도 하죠. 12%가량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주가가 아랫꼬리 말아 올리면서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보였으니까 내일장 좀 급등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중 CS, 이 종목도 제가 전기차 부품,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등등등, 보통 전기차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이치전지 배터리 기업에서 지금 전기차 캐즘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경기가 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눈을 좀 돌렸습니다. 어디로? 전력을 조정하는 전력 조정 장치로. 자, 여기 전력 조정 장치 안에 내부 구조를 보면은 이 안에 배터리가 다 이차전지 배터리가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탑재가 되어 있는데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AI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AI 데이터 센터를 안전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이 센터예요. 만약에 AI 센터인데 만약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자, 풍력이 바람이 잘 불 때는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태양광이 짱짱할 때는, 태양이 짱짱할 때는 전력이 이렇게 공급이 되겠죠. 근데 갑자기 햇빛이 없는 장마가 왔다고 합시다. 태풍이 왔다고 합시다. 그때 되면은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얘네들이 평소에 태풍이 없을 때, 장마가 없을 때, 일조량이 짱짱할 때, 바람이 안정적으로 불 때, 그때 여기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장치예요. 이 안에 배터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동안 여기서 저장을 한 저금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금을 한 전력을 가지고 장마랑 태풍 이런 기간에서 전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전부 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풍력 태양광보다 SMR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SMR보다는 풍력 태양광을 하면서 이 ESS를 결정할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모두 ESS에 집중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수익이 나오는 그런 성장기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중 NCS를 삼성 SDI 여기서 만드는 ES의 거의 칠러라든가 냉각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게
게 전부 다 한중 NCNC의 부품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ESS가 더 판매가 증가된다고 하면은 이 한중 NCNC의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실적이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이런 게 이제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장기적인 모멘텀일까요? 단기적인 모멘텀일까요? 당연히 장기적인 모멘텀이기 때문에 주가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에 저는 집중을 했던 겁니다. 물론 조정을 좀 살짝 받을 수 있을 가능성들도 있겠지만 대응을 잡고 지금 빨리 14배 정도밖에 수준이 되지가 않거든요. 14배 정도 수준에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적들도 앞으로 좀 잘 나올 가능성들도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주가 이런 것들을 집중을 하면서 계속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고 한다면 대응을 잡아가면서 끌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중 NCNC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5월 20일 3350원에 관심 종목으로 추가했는데 5월 21일 오늘 31,050원까지 31,050원까지 주가가 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상승한 거는 그냥 보합권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관심 종목으로 추가한 그 가격에 그냥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보합이다. 그래서 제가 상승하라 이런 표시들은 안 해놨습니다. 자, 대동인데 대동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5월 20일 관심 종목으로 추가한 종목인데 오늘 12,110원까지 상승하면서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도 5%가량이 5% 상승한 거라고 할 수 있어? 물론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거는 저는 좀 기특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오늘 거래량도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보통 평균적으로 같으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양봉일 때 거래량이 동반되면 이게 매수 거래량. 왜냐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체결되는 게 거래량들이 나왔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도 매수하는 거래량이 조금 매수 우위에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쭉 빠진 거예요.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주면서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같이 나와줬는데 보통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면은 쭉 올라갔다가 떨어졌잖아요. 올라가면서 매수가 우위에 있었는데 갑자기 올라갔으니까 나 차익 실현 다 해야지 하면서 갑자기 매도 물량들이 막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체결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저는 이게 보통 이렇게 되면은 매도 거래량이 나왔을 때는 좀 부정적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상단 부분에서 물량이 좀 있었던 그 물량들을 정리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집중을 합니다. 이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상단에서 거래된 이 거래량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이날 그리고 이때 거래했던 거래 물량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죠. 거래가 됐을 때 이 평균 가격들을 보면은 이 구간이에요. 자, 여기 이날 평균적으로 거래가 많이 됐을 때 평균적으로 거래량 보면은 이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샀다가 떨어졌어요. 좀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 할 수 있죠. 본전이 구간이 왔으니까 정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좀 떨어졌습니다. 손실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매집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구간에서 본전 구간이 왔으니까 일단은 비중 내가 여기서 10주 그리고 여기서 10주를 샀어요. 평균 단가가 이 정도 되잖아요. 여기 왔을 때 내가 여기서 산 10주, 20주를 가지고 있다가 10주는 팔아버리는 거지. 여기 이 구간 두 차례 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을 받고 뚫고 올라가려면 여기서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나와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량을 정리를 했다. 물량을 정리를 한 다음에 좀 더 상승하기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상단 물량이 신고가가 아닌 이상이야 상단에 대한 물량이 없는 종목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소화하는 과정들을 거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대동도 오늘 슈팅을 했다가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5% 정도 상승을 했지만 물량 소화하는 움직임들은 나쁘진 않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죠. 자, 이것도 약보합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아래꼬리 쭉 말아 올려주면서 거래량들이 좀 괜찮게 들어왔습니다. 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를 많이 하셨네요. 기관이나 금융투자 보험에서 순매수를 했고 연기금에서도 오늘 좀 들어와줬습니다. 외국인은 어제 살짝 매수를 했다가 오늘은 절반 정도 매도를 하면서 기관이랑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좀 떠넘겨줬어요. 외국인들이 정리를 하면서 물량을 살짝 던졌던 것들이 기관이랑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가 후보 토론 보셨을 때 전 국민 모두 AI를 공급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한글 컴퓨터가 AI에 그래도 공기간에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고 AI에 대한 두각이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오랜 시간 개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 방산 쪽에 AI도 하고 오피스 쪽으로
한컴 오피스 막 그런 것들 공기관에 납품하고 있으면서 이 AI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각이 됐다라는 거죠. 공기관에 납품하고 있는 이 한컴 오피스 이게 지금 수익 구조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자회사도 지금 성장하면서 자회사 연결 수익들도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분기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은 증가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증가됐습니다. 자, 800억이 나왔을 때 57억 원이 영업이익이 나오다가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나왔어요. 700억이 나왔는데 85억 원 그리고 56억 원 당기순이익이 나왔었죠. 600억이 나왔는데 84억 원. 오히려 9월달 지난 3분기 실적이랑 4분기 실적보다 영업이익률이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A 투자 뭐 이런 것들 사용량이 확대가 되면서 영업이익도 증가되면서 그리고 일본에도 진출을 하면서 서서히 일본 시장도 잠식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이제 공기관들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지금 아직도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인쇄, 프린트, 팩스 뭐 이런 것들만 주로 사용하면서 좀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동화 그런 IT 이런 거에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이기도 국가이기도 해요. 근데 그 일본을 한검이 지금 뚫고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모멘텀으로 적용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한국컴퓨터를 제가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해놨던 겁니다. 자, 오늘 살짝 움직이는 모습들 어제 그 주가 움직임들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제가 한 21,000원 부근으로 조금 짧게 잡아드리긴 했는데 이 21,000원까지 한 마이너스 한 10% 정도 가량이 됩니다. 자,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손절가가 너무 멀리 있다. 마이너스 10%면 좀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건너뛰어도 되세요. 자, 이렇게 이 종목들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영상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지시길 바라고요. 지금 또 오늘 새 종목 안내 드릴 건데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셨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예요.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판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동을 자기의 임기 기간 중에 실전 배치하겠다. 미국 내에서 우주 항공 원소재를 공급하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강세를 보였다.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이런 요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관세가 없겠지만 미국 바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전부 다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말이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국내 방산업체도 분명 있지만 보잉, 에어버스 그리고 카이, 로키드 마틴 이런 나사 스페이스X 이런 굵직한 우주 항공 기업의 거래처로 납품처로 미국의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거는 방산 쪽이다 보니까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수주가 끝없이 밀려들고 있어가지고 공장 증설이 지금 불가피한 상태다. 납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공장을 계속 증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수주가 지금 계속 물밀듯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연간 실적이 보잘것없는 그런 상태인데 자, 올해부터는 연간 실적이 흑자로 돌이킬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물씬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수급은 크게 별 일이 없는 것 같네요. 개인 투자자들만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도 1분기 실적이 5월 15일이었죠. 이번 5월 15일에는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왔네요. 1분기 실적이 지금 컨센서스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볼게요.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니까 2023년도 이때 보면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2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플러스 1억 정도가 순이익으로 나와줬네요. 크진 않은 영업이익인 것 같은데 과거에 마이너스 12억이 나왔다가 올해는 1억. 그러니까 2분기, 3분기에 영업이익이 더 증가되면 좋은 거니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분기보다 올해 1분기가 매출액이 더 적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1억으로 영업손익이 조금 영업이익률이 좋아진 것 같아요. 당기순이익은 손실로 나왔습니다. 당기순손실 영업이익 이외에 영업손익은 1억이 나왔는데 기타 수익하고 기타 비용 금융수익, 금융비용 이런 것을 다 떼니까 단기 순손실이 손익이 한 3억 8천 정도가 손실이 나온 것 같네요.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난 1분기보다는 영업이익률이 많이 좋아졌어요. 12억이 나왔다가 19억이 나왔는데 올해는 매출액이 168억 지난 1분기보다 매출액이 더 낮았는데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1억이 나왔고 단기 순손실이 3.8억 정도 가량이 나온 겁니다. 매출액이 떨어졌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8억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많이 좋아진 것 같으니까 2분기에도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점점 회복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21일에 오늘 종가는 13,150원, 3,150원. 손절가를 좀 잡아드려야겠죠. 손절가는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면 터치를 하고 바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살짝 밑으로 좀 잡을게요. 11,500원 정도. 지금 이제 떨어진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10%가량. 마이너스 10%가량이 되겠네요. 손절가는 11,500원 정도 수준으로 잡아가지고 향후 움직임들 좀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급등이 나오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종목은 바로 심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심텍이라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반도체죠. 온디바이스에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3D 낸드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1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적자가 나오는 종목들을 추천을 해준다.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한다. 참 아이러니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은 말이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나올 때 주가가 쭉 떨어지고 있다가 저평가인 상태에서 흑자로 전환이 된다.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되면 이 흑자로 전환됐을 때 컨센서스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반영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가치가 변하는 그 순간을 저는 가장 좋아하는데 이게 1분기는 영업이익의 적자가 나왔지만 2분기, 3분기부터는 흑자로 전환되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해당 기사를 살짝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실적의 저점은 1분기다. 개선 방향을 맞고 속도가 중요한데 이 믹스 효과가 3분기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전에 DB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5월 20일입니다. 전방산업의 재고 조정이 2024년도 말의 마무리 효과로 1분기부터는 점진적인 물량 개선이 있었는데 텐팅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가동률 증가에 말미암아 고정비 부담 완화도 우호적인 환율 현황을 이런 것들이 영업 적자가 축소가 됐다. 이 GDDR7 이런 거는 최신 그래픽 처리장치용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메모리가 AI, 고성능 컴퓨팅, 자율주행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그런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픽 처리 장치, 기판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물량 증가가 예상이 되면서 2분기,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컨센서스보다 전망치보다는 영업이익이 좀 잘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흑자가 난다고 한다면 지금이 이거 반영되기 전에 주가가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서 선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를 해서 이 심텍이라는 종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텍 종목들 추가를 하고 오늘 종가가 18,120원이었죠. 18,120원. 손절가를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손절가는 직전에 저점으로 좀 잡을게요. 자, 이 구간으로 잡고 이 구간이 15,500원 수준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은 바로 1승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제가 2천억 시총 2천억 미만 그런 종목들을 좀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한 2천억 미만이고 심텍은 5,700억 원 시가총액인데 자, 근데 이 1승이라는 종목은 제가 1,500억 원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지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한 유통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유통비율이 한 25%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작은 거래량으로도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이 크게 나와줄 수 있어요. 사실 이 구간에서 한 4,500원 부근에서 좀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 4,000원 부근까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들 리스크가 좀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 4,5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근에 돌파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근에 돌파를 하느냐? 그러면 신고가가 나와주면서 과거의 주가까지 이 5,500원을 돌파를 할 가능성들에 기대를 해보는 거거든요. 이 5,500원 부분들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전혀 새로운 영역이에요.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위기를 현명하게 넘어간다고 하면 새로운 영역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살짝 리스크가 이 4,500원 부분을 리스크로 잡고 이게 손익비를 따져보면 마이너스 10% 수준이잖아요. 돌파를 하게 되면 한 6,000원, 6,500원까지 손익비가 한 20% 이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손익비를 보고 유통비율도 25%이기 때문에 조금 거래량들이 터져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지금 외국인들도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다 순매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거래량이 유통 비율이 25%밖에 되지 않는데 외국인들이 다 쓸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도 1승이라는 종목을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자, 어떤 종목이냐? 조선 관련 수문 수혜주입니다. LNG 재기화 설비라든가 선박 장비, 부품 제조 판매, 환경 장비, 조선 LNG,
파이프 스폴 이거예요. LNG 운송 장비잖아요. 여기서 이제 LNG 천연가스가 통과되는 그런 파이프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LNG 선 보면은 이 안에 이런 파이프들이 다 보이시잖아요. 이런 설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LNG를 유통하는 그런 가스선에 판매가 되는 LNG 관련 조선 기자재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이프가 왜 갑자기 주목을 받을까요? 제가 넥스틸 추천드린 거랑 똑같은 마찬가지로 알래스카 LNG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들은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다. 자 보세요. 29억, 32억, 53억, 69억 계속 증가됩니다. 조선 업황이 나쁘지 않고 괜찮잖아요. 당기순이익도 34억, 70억, 65억. 영업이익률에 대한 성장세 99억, 114억, 125억, 179억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도 매출액도 계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비록 지금은 시가총액이 1,500억 밖에 되지 않지만 향후에 조선 산업들이 강세 움직임들을 보여주면서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세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주가 또한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줄 가능성들이 있겠죠. 자, 미국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지 않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LNG 수출 허가 신청에 대해서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리기 시작을 했다. LNG 수출은 미국 경제를 지원하고 동맹국을 강화하며 국가 안보를 중진한다.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인 미국이 2030년도까지 수출 용량을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1승은 조선, 그리고 LNG 관련 기자재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선박용 환경 장비, 의장재, 탄소 관관, 스테인리스 관관 이런 것들을 생산한다. LNG 운반선 발주 증가하고 해양 플랜트 산업 확장 시 수혜가 예상이 된다. 알래스카 LNG 개발 발언에도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그러니까 2030년도까지 수출 용량을 3배 이상 확대를 한다고 해요. 그럼 수출을 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LNG 운반선 발주 증가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1승이라는 기업들도 이 3배까지 수출 용량을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영업이익의 회복세, 상승세, 성장세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립 의견에서 오늘 1승이라는 종목들도 감심 종목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은 다 말씀드렸는데 손절 가격은 4,500원 정도로 잡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한데 5,100원이네요. 단기적으로 급등 흐름들을 좀 보일 수 있을지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슴텍 그리고 1승 이 종목들 오늘 이 브리핑 전부 다 드렸으니까 좋은 움직임들 보여주기를, 내일장 급등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손절하는 종목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대응 전략에 대한 전략들도 계속 안내 드릴 테니까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중에 실시간으로 추천주, 제가 영상 업로드를 하는 거는 장 막판에 종료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관심 종목으로 하는 게 업로드가 진행이 되는데 보통 7시에서 8시 정도로 업로드가 된단 말이죠. 장중에 추천주를 나오면서 추천주를 사고 싶은데 장중에 추천주를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으로 오셔야겠죠. 공부방으로 오시면 투자 자문사입니다. 자문사에서도 내가 불안한 종목들 진단도 다 해드리기 때문에 보넥스 투자 자문에 자문사로 오셔가지고 종목들 이렇게 추천주들도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종목들 75%, 77%, 67%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요. 역시 국내에 승인받은, 인가받은 자문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대1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 옆에 이 번호로 010-2230-1350이라고 보내시고 저희 주식관리를 그대에게 채널과 함께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